정경심 자산관리인의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 말해 KBS 보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자산관리인에게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KBS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모 씨 측이 검찰에 정 교수가 내준 카드로 하드디스크를 구입해 교체해줬다는 진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자택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주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하드디스크 교체가 끝난 후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일이 다 끝나면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어 김 씨 측이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이 끝날 무렵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이 퇴근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조 장관이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알았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 김 씨가 검찰에 정 교수가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KBS는 덧붙였다. 김 씨는 최근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조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보관함에 숨겼다가 최근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한 달여간의 논란에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움직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8월 25일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마음을 읽은 것일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문 대통령은 9월 9일 오전 임명안을 제각이 전날까지 임명과 철회를 놓고 고심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월 8일 오후 4시쯤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에게 조 장관에 대한 임명과 철회 2가지 발표문 준비를 지시했고 8일 밤 결단을 하고 발표문 초안을 손수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함께 일한 A씨는 사퇴 의사를 밝히지 못한 이유를 조국 스타일에서 찾는다. 대통령이 윤 실장에게 2가지 발표문을 준비시켰다는 뉴스를 보고 적잖이 놀랐다. 문 대통령은 치밀한 계산을 하는 성격이 아닌데 결국은 개혁 적임자라고 생각해 임명을 결정한 거 동일하다. 조 장관도 누구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여서 사의를 밝힐 수 없었을 거다. 조국 스타일이 있다. 과도한 책임감을 지닌 원칙주의자다. 처음에 안 한다고 했으면 몰라도 한다고 했다면 임명권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자기 말을 번복하지 않는다. 냉정하며 신중한 건 조 장관 삶의 원칙이다. 문 대통령과 얽힌 특수관계도 한 요인이 됐을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 수년간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을 했고 좋든 싫든 현재로서는 대부분 유일한 친문재인계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된다.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가족 문제를 살펴온 믿음도 깔려있고 고향 부산을 기반으로 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차기 주자라는 점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장관이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공직이라고 밝혔지만 내년 총선 그리고 검찰개혁의 성과에 따라 언제든 정치적 입지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내년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은 다음 권력을 찾을 거고 권력은 민심을 좇을 수밖에 없다. 경제 실정과 악재로 인기가 떨어진 문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에 구심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게 권력 속성이다. 누가 봐도 문재인 후계자 문재인 사람을 차기 유력 후보로 만들어야 구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SBS가 여론조사 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9월 9일에서 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내일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에서 1위는 이낙연 국무총리, 2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각축을 벌였다. 조 장관은 3위로 뛰어올랐다. 논란을 버텨내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조 장관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4위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5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윤석열의 검찰은 왜 칼을 뽑았나? 검찰은 칼을 뽑았다. 조 장관 가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9월 6일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조 장관 부인을 전격 기소했다. 검찰로서는 인사권자가 될 수 있는 장관 후보자에게 특수수사 전문가들이 나서 칼을 들이댄 것이다. 멈출 수도 없다.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후 소환조사 등 조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되고 실제 개입 사실이 밝혀진다면 장관직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 윤 총장과 검찰은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으로부터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는 평가를 받은 윤 총장은 검찰의 가장 나쁜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적폐청산의 상징이 적폐로 전락했다. 과연 윤 총장이 이런 정치적 파장을 예상 못했을까? 그럼에도 그가 수사에 전격적으로 나선 이유는 뭘까? 우선 조수석 가족의 펀드 투자 과정과 딸의 입시 문제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이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된 만큼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지금까지 여론의 관심이 높았던 사안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은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만 생각해야 한다는 전통이 내려온다. 지금 윤 총장은 칼날 위에 서 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수사를 잘하면 여당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고, 못하면 야당이나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총장 자리는 정치적으로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총장이 원칙을 지키다가 변을 당하면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고 변을 당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공무원은 대통령 신임을 받으면 어떤 자리든 일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은 예외다. 대통령 신임과 조직원들의 신뢰가 있어야 조직을 이끌 수 있다. 이런 걸 감안하고 윤 총장이 판단했을 거다. 윤 총장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에도 소신껏 수사했듯이 이번 수사도 그 연장선상으로 본다.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됐고 사건의 키맨이 해외 도피를 했으니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하는 건 당연하다. 조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수사를 개시한 건 아닌 거 동일하다. 원래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인사청문회에 미칠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나중에 상황을 보고 수사했다면 오히려 정치-검찰 소리를 들었을 거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오랜 특수부 경험이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기소를 불렀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특수통 칼잡이들에게는 특유의 기질이 있다. 중대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 검사들은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등 결제 라인을 혼자서 드리블을 하면서 넘어야 한다. 결제 라인에 있는 상관이 정치권 인사들과 연결돼 있다면 갖은 이유를 대며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유능한 검사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치고 골을 넣는다. 전공법이든 언론과 여론을 활용하든 오롯이 검사의 몫이다. 이런 기질이 몸에 밴 윤 총장도 정치권이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계산이 섰을 거다. 보통 사모펀드 관련 수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잡범이 흔하다.
빈손으로 수사를 끝내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조 장관의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다. 윤석열 스타일이 친소관계로 일하는 것도 아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공학적 판단은 없을 걸로 안다. 특수통 칼잡이와 장애물. 그의 말처럼 여론은 일단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앞서 SBS 칸타코리아 조사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검찰의 무리한 정치 개입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반면 검찰개혁에 대해선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여서 잘 될 것, 대통령과 여당의 개혁 의지가 강해서 잘 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조 장관이 흠이 많아 잘 되지 않을 것, 야당 반발이 커 잘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과 윤 총장 간구원도 조윤대전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3월과 올해 상반기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과 처가의 금전거래 등 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내사를 벌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윤 총장이 강하게 항의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언이다. 지난해 3월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등이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을 때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검찰과 법무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 B씨와 C씨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다. 지난해 3월 법무부 윗선 지시를 받은 감찰실 수사관이 정보를 이곳저곳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당시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 반발에 대비한 약점 잡기용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말이 나왔다. 당시 윤 지검장은 항의 차원에서 휴가를 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올해도 비슷한 소문이 돌았는데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내정을 위한 인사검증용이란 말도 있었다. 대체로 청와대의 내서로 해석하는 이가 많았다. 조 장관은 홍옥 전 대검 차장을 총장으로 밀었는데 안 됐다는 말도 있고 청와대가 윤 총장 가족 관련 비위 자료도 벌써 손에 쥐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조윤대전이 이전 투구로 번질 경우 경찰과 언론을 통해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신동아 질의에 법무부는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 부인과 처가의 금전거래 등 개인 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찰, 감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지난해 3월에는 윤석열 감찰설과 관련해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장 감찰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터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전 특별검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변호사로 지난해 4월 영입됐다. 최근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이 법인 소속 변호사 6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눈길을 끈다. 신동아는 지난해 3월에 윤석열 감찰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장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사무실 직원을 통해 연락처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동아의 질의에 법무부는 장 감찰관에 대해 사임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조윤대전으로 조 장관만큼 윤 총장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향후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혐오평이 무성하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렇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서울 촌놈 검사라는 별명이 생겼다. 출세욕이 있고 사명감도 굳건해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 욕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측근을 중심으로는 대권 프로젝트인 대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말도 나왔다. 1980, 90년대 리크루트 사건 사가와 기빈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정권 핵심 인사를 퇴출시킨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처럼 권력의 저승사자가 돼 수사하면 대권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검찰이 조국 장관 임명 당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것도 예사롭지 않다. 연루된 한국당 의원만 59명인데 현직 장관을 강제 수사하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수사하는 만큼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야당도 수사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한편 조윤대전이 공멸의 길이란 걸 깨닫는 어느 시점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민정수석실은 자체 감찰이나 법무부를 통한 감찰이 아니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검찰총장 임명 2차례에 걸친 인사검증 과정을 통해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빅딜설이 나온다. 윤 총장의 검찰이 수사를 통해 조 장관과 직접 연관된 불법 사항을 밝혀내거나 여기에 정권 핵심 인사의 펀드 운영 참여 사실이 드러나면 청와대는 윤 총장에게 빅딜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빅딜은 조 장관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는 수준에서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있어 검찰이 원하는 바를 얻는 그림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과 윤 총장이 입은 내상이 너무 큰 데다 국민적 관심이 워낙 커 빅딜이 일어날 가능성은 대부분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기는 하다.